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여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한겼네. 환인 강물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강물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특칠성 남해는 남구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증산도 익산 신동도장 송정환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근본진리 제5법 천지공사 세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천지공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선천 5만 년 쌓인 원과 한을 풀어내어 인류가 후천성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신 역사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공사는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가 나아갈 울로를 짜신 세운공사와 상제님의 도문이 전개되어 나아갈 울로를 짜신 도운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세운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천지공사 내용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 핵심 부분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공사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는 증산도 도전 5편을 꼭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재 24페이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운공사를 보실 때 사용하신 큰 틀은 5선6기 바둑판과 씨름판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게임이며 놀이인 이 바둑과 씨름 대결을 세운공사의 틀로 하셨습니다. 이 바둑과 씨름은 국제 정세를 판짜신 세운공사에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먼저 바둑판 도수인 5선6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선6기란 5선, 다섯 오자에 신선선자, 즉 다섯 신선이란 뜻이고 위기, 둘을 위자에 바둑기자, 둘러 앉아서 바둑을 둔다는 뜻입니다. 다섯 신선이 둘러 앉아 바둑을 둔다는 뜻입니다. 자, 주제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 대세를 5선6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회문산은 전북 순창에 있는 산으로 5선6기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5선6기 혈자리 기운을 발음시켜 천하의 시비를 끓는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다섯 신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다섯 신선은 두 신선은 판을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선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두 나라가 바둑을 둔다,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두 나라가 각기 편을 지어 참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신선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란 바둑판의 주인입니다. 즉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마치고 판이에 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주인은 바둑판을 빌려주고
바둑에는 개입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둑판은 전쟁터이며 우리 한반도 조선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한반도가 바둑판이냐? 다음 25페이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풍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바둑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둑판은 가로 19줄과 세로 19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38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중심을 지나가는 38선은 이 바둑판에 38개의 선의 기운이 뭉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판에는 19개의 가로선과 19개의 세로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361개의 점이 생겨서 바둑돌을 착점하게 되는데 중앙의 한 점을 1000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360개의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도 역시 360개의 고을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한 점이 수도인 한양입니다. 풍수학적으로 혈자리가 360개가 있어서 그 혈자리마다 고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360개의 고을에 세금을 걷어서 하루 나라 살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반도는 바둑판이며 상제님께서는 한반도 38선을 중심으로 세계 국제 정세가 돌아가도록 세운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바둑판의 주인인 조선은 지난 역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지만 주도적인 참여를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둑을 마치고 판이에 치면 판과 바둑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바둑판의 주인인 한민족이 다시 역사의 중심이 되어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인류를 후천 세상으로 인도하는 상제님 천지공사의 주역이 됩니다. 이것은 도운공사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도운공사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운공사는 바둑판의 주인인 한민족을 제외한 세계 4대 강국이 한반도 바둑판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국제 정세가 흘러가도록 공사를 보신 것이며 이를 통해 선천 5만 년 쌓인 원한 맺힌 신명들이 이 전쟁에 투사되어 한을 풀어내는 역사 설계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인간 삶에 가장 참혹한 영향을 주는 전쟁을 일으키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도전 2편 1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선경을 열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큰 화란 5만 년 원한이 터져서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즉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들의 저주와 살기가 그대로 다 터지면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를 통해 원한이 풀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화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아무리 상제님께서 우주의 절대자이시며 통치자이시지만 원한의 문제를 그대로 없었던 것으로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명들이 원한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관련된 두 개의 성구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회문산에 5선 6이 혈이 있으니 이제 바둑의 원조인 단주의 해원도수를 이곳에 붙여 조선의 국운을 돌리려 하노라. 5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이라 수수 방관만 할 따름이요 4신선이 판을 대하여 서로 패를 들쳐서 따먹으로 하므로 시일만 끌고 승부가 속히 나지 않으리라. 5편 176장의 말씀입니다. 이 바둑판 전쟁 도수를 신명세계에서는 주관하는 인물로
바둑의 원조인 단주를 임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주는 대동세계를 건설하려는 꿈을 이루지 못한 그 한을 맺은 인물이기 때문에 후천 5만 년 선경세계를 여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참여하면서 이 한을 풀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세운 공사가 100년에 걸친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되면서 5만 년 원한을 풀어낸다는 것을 시일만 끌고 승부가 속히 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성구 말씀을 보시면, 자,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여기서 상제님께서는 바둑판은 흑백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둑을 둘 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바둑판에는 흑돌과 백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둑판에는 살아있는 돌과 죽은 돌밖에 없습니다. 즉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생사양로에 그친다는 말씀입니다. 가을 개벽계에 사는 전 인류는 상제님 천지공사의 배우들이며 가을 개벽의 과정에서 열매가 되어 인간 시종자가 되느냐, 낙엽이 되어 영원히 소멸되느냐, 두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세운 공사의 두 번째 틀은 씨름판 도수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운 공사의 큰 틀은 바둑판에 비유해서 판을 짜셨고, 세운 공사의 전개 과정은 씨름판에 비유해서 공사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성구를 보시면 내일은 삼변성돈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 5편 356장의 말씀인데요. 삼변성돈은 세 번의 변화를 통해서 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만물의 성숙 과정은 모두 삼변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 장, 성, 즉 만물은 태어나고 길러져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에 취하여 쓰셨습니다. 이 삼변성도의 과정을 씨름판에 비유하셔서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다음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5편 7장의 말씀입니다. 우선위기 바둑판으로 펼쳐지는 전쟁 도수가 삼변성도 전개 과정으로 애기씨름, 총각씨름, 상씨름의 세 번의 과정으로 전개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명절 때 주로 씨름대회를 하지만 과거 씨름대회는 주로 큰 장이 설 때 열렸습니다. 큰 장이 서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볼거리인 씨름대회를 열었는데요. 아침에 먼저 애기 씨름대회를 합니다. 어린 꼬마들의 씨름대회입니다. 그런 후 두 번째로 총각 씨름대회를 합니다. 말 그대로 젊은 총각들의 씨름대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상씨름을 합니다. 상씨름이란 최고의 씨름꾼을 결정하는 씨름이란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상투튼 사람들의 씨름이란 말로 성인들의 씨름을 말합니다. 이 상씨름에서 우승자가 최종 우승자이며 상품인 황소를 따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운 공사도 세 번의 전쟁 도수가 펼쳐지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인 상씨름판에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것은 상제님의 세운 공사가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와 삼변성도 씨름판 도수로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공사 내용 그대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재 아래쪽에 있는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애기판 씨름은 러일 전쟁입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영국이 도왔고
러시아는 프랑스가 도와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조선은 약소국이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오선위기 바둑판의 모습대로 애기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러일 전쟁이 도화선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기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이런 큰 전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로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각판 전쟁도 역시 오선 위기의 형국으로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벌어지게 됩니다. 총각판의 시작은 중일 전쟁입니다. 이때 중국은 소련이 한편이 되고 일본은 독일이 한편이 되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일 전쟁은 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었고 일본의 패망으로 귀결된 후 전쟁을 끝내고 세계는 국제연합 즉 유엔을 결성하게 됩니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운공사의 전쟁 도수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오선위기 형국으로 시작된 전반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그 결과로 후반전 세계전쟁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씨름 전쟁도 역시 한반도의 38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씨름 즉 상투 튼 사람들의 씨름이란 말 그대로 머리에 상수를 튼 민족인 우리 한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6.25 한국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상씨름의 전반전입니다. 지금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씨름 전쟁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전은 애기판, 총각판과 같이 세계 전쟁입니다.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도전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애기씨름, 총각씨름, 상씨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을 머슴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성구가 있습니다. 도전 5편 22장의 말씀인데요. 일본은 깔땀살이 머슴이요, 미국은 중머슴이요, 중국은 상머슴이니라. 깔땀살이가 들어가면 중머슴이 나와서 일하고 중머슴이 들어가면 상머슴이 나오리라. 일본과 미국, 중국이 차례로 세운공사에 중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고, 실제 지난 역사 과정을 보면 일본이 1894년 동학혁명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패망해서 쫓겨가는 1945년까지 있었고, 그 후 해방과 동시에 일본이 나가고 남한에 미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미국은 중머슴이고 상머슴 역할은 중국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00년 역사를 보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세계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때가 되어가면서 최근에는 다시 급속히 성장하면서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중국은 마지막 상씨름 전쟁 후반전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며 그 결과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도 천지공사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천지공사가 역사 설계도라는 표현이 정말로 실감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운공사의 제1막인 애기판 씨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